안녕하세요. 안철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물리학개론 해설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끝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문제 1번 그리고 2번 뭐 3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1번이나 또는 2번 또는 3번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음으로만 해도 풀 수 있는 그러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은 우리가 갖고 계시는 이제 이론서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서들을 보통 보면은 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인 용어들 같은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쭉 빠르게 훑어보시는 게 아마 1, 2, 3번 문제를 푸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아무래도 1번 문항은 기본적인 그런 정의의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인 거죠.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바로 뭘까요? 그렇죠.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 간단히 볼 수가 있을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혹시 여러분들 이 결맞음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색하다기보다는 나 이거 이미 이 용어를 못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1번에 나와 있는 고도로 결맞은 빛이다 라고 표현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결맞음이라는 것이 바로 파동의 어떤 간섭 현상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것을 보통 우리가 결맞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결맞음이 뭐 잘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간섭 현상이 뭐 잘 일어났다. 뭐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방향성이 좋아서 거의 퍼지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 될 것이고 보통 우리가 이 3번에 나와 있는 백열등 같은 경우는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로 우리가 관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정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면 3번을 골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문제 3번 넘어갈게요.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단순 조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띠용띠용띠용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아마 이제 요게 그 1번에서 표현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그쵸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진동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쵸 역학적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2번 평형 위치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속력은 줄어든다. 평형 얘가 왔다 갔다 진동을 할 때 바로 평형에서 최대 속력을 갖게 되고 여기서 이제 멀어지면 속력이 느려지다가 정지. 또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정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운동이기 때문에 2번도 맞는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변위가 최대일 때 가장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식의 표현각이겠죠.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는 탄성력의 크기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최대가 된다. 뭐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나와 있는 이 작용한 힘의 크기는 변위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F는 ma 에서 이 가속도 대신에 변이 그다음에 오메가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뭐 이런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반대 방향의 표현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가 제곱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그냥 변위에 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T1, T2인 두 열원 사이에 작동하는 카르노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의 효율이 가장 높은 두 열원의 온도 조합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카르노 기관에서의 어떤 열 효율을 얘기를 할 때는 바로 1 마이너스 아마 식을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외우셨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보통 이제 이 T1이라고 얘기하면은 고온을 얘기해요. 고온. 그 다음에 이 T2가 저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리게 그 보기 선택지를 보시면 T1이 저온이고 T2가 상대적으로 고온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바로 T2가 고온이 되고 보통 T1을 고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문제에서가 약간 좀 특이하죠. T2가 고온이고 보기를 보면 T1이 저온이에요. 그래서 결국 효율이 여기서는 이제 높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 바로 이 값이 작을수록
빼준 값은 증가하기 때문에 고온분의 저온을의 값이 작을수록 열 효율이 더 좋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